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신 중에 또 굉장히 솔깃한 뉴스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FA-50, 이 FA-50이 기본적으로 복좌형 2인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T-50이 나올 때부터 우리 국내 밀리터리 마니아들 중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부터도 이거 1인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아주 유명한 밀덕 네임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FA-50이 1인승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 창과 방패의 경쟁입니다. 러시아의 방산 공장을 이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가서 깨부셔버렸는데 이게 어떤 공장인지, 이게 방패 공장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영국이 급조 방공 시스템 레이븐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한다라는 소식부터 카이가 FA-50 단자형 모델 시뮬레이터 제작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이 단 4개월 만에 개발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단거리 방공 시스템 레이븐이 추가로 생산돼 우크라이나에 공급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HMT-600 군용 트럭에 영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아스람 미사일을 얹은 급조 방공 시스템인데요. 시제품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으면서 이번에 5대가 추가로 제작돼 공급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지난 2022년 4월 도입 계약을 체결한 M1A2 SEP V3 전차 2차분 공급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1차분 28대에 이어 2차분 19대를 인수한 것인데요. 같은 해 7월에 18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이미 100여 대가 공급된 K2 전차와 비교해 납품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한국 K9 자주포 대항마로 재미있는 물건을 내놨습니다. 아스코드2 장갑차 차체, 독일 RCH-155가 채택한 AGM 포탑을 결합한 모델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노리고 개발된 이 자주포, 과연 K9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파키스탄의 J-10CE 전투기가 인도군의 최신 라팔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J-10CE 추가 수출을 타진하고 나선 것은 물론 현재 F-16을 운용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J-10CE 판촉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A-50 단좌형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제작에 나서며 단좌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좌기와 비교했을 때 전투 행동 반경은 28에서 31% 증가하고 무장 탑재 능력, 레이더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FA-50 단좌형은 F-16 구매를 원하지만 예산이 빠듯한 국가들을 타겟으로 삼아 수출 시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자, 허접하게 생겼죠.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게 그냥 그 영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트럭입니다. 트럭.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스람 미사일, 영국만 사용하는 영국제 열추적 미사일이죠. 공대공 열추적 미사일, 아스람. 그걸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라곤하고 쏘냐? 여기 중간에 요 박스 위에 발전기 같은 게 있는 박스 위에 요게 이제 적외선 시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천호처럼 이 광역 레이더가 야, 그 방향으로 뭐 드론, 뭐 미사일 날아간다 라고 해주면 이 적외선 시커 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적외선 시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더 망원으로 당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딱 오면 라곤 딱 해서 아스람 미사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아스람 한 400발을 줬는데 그동안 이 8대의 이 레이븐을 줬어요. 그 8대가 그동안 이 한 400발 발사해서 70%의 명중률을 냈다. 70%면 괜찮죠. 그래서 이제 5대를 추가로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또 준다. 그래서 토탈 이 레이븐이
13대가 되겠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급조 방공 시스템이라도 일단 우크라이나의 그 자폭 드론 피격을 막기 위해서는 뭐 효과가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무기도 전장에서 쓰인다. 너무너무 좋은 무기 아니라도 지금 뭐 공하면 통한다고 이것도 쓴다라는 겁니다. 자, 폴란드가 M1A2 전차 미국으로부터 250대 도입 계약을 2022년 4월에 체결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2개월 후에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언제 완료가 되냐? 2028년, 28년에 완료가 돼요. 22년에 체결했는데 28년에 완료가 되고 250대.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47대가 인수됐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K2 전차 2022년 7월에, 그러니까 이 M1A2 전차 계약 체결하고 3개월 후에 K2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K2는 벌써 100여 대가 들어왔어요. 올 3월 기준으로. 지금 5월이니까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우리 K2 전차는 올해 180대 전량 납품한다라는 스케줄이고, 여기는 우리보다 석 달 일찍 계약했는데 2028년이 되어야 완료가 된다라는 계획이다. 그것도 그때 돼봐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K2 소식이 뭐 한 개, 두 개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 이제 이 180대에다가 추가로 2차분 180대를 계약을 해서 이 180대 중에서 60대는 K2GF, 지금 우리 한국이 쓰는 이 K2 게필러 그하고 똑같은 걸 쓰고, 120대는 현지에서 이제 공동 개발해서 K2PL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K2PL이 비싸니까 그걸 또 뒤집어서 K2GF, 그러니까 현대 로템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도입하는 거, 그거를 120대로 하고 K2PL을 60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로템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조금 유동적인 상황에 있고요. 자,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이런 무기를 만들었어요. 아스코드2 장갑차, 궤도형 장갑차죠. 그 차체에다가 이 독일의 RCH-15라고 하는 뭐 기동하면서도 이동 중에도 쏜다라는 곡사포죠. 그 포탑을 얹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드냐? 미국의 차세대 저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을 이기겠다라는 것 첫째. 둘째는 지금 이 나토 국가들이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특히 나토의 전선 부분, 과거 동구권 국가들 중심으로 K9 도입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걸 좀 깨부수겠다라는 것 둘째.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K9을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라팔 격추하고 J-10C가 대박 났습니다, 지금. 사실 뭐, 자랑스럽죠. 중국 측의 주장으로는 4.5세대 전투기끼리 전투를 한 최초의 4.5세대 전투기 격추 전과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맞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제가 시드니 국방TV의 분석을 통해서 이 라팔이 너무 국경 근처에 기지를 만들어 놓고, 라팔은 이륙하자마자 14km 딱 간 상황에서 아직 고도, 속도 다 안 잡은 상황에서 옆구리를 맞고 출하겠다라는 걸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건 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의 영역이고, 일반 사람들이야 뭐 라팔 격추됐어 이거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걸 대규모로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F-16 있죠. 그걸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라크 F-16 있는데 뭐 후속 군수 지원 안 돼서 새로 다른 전투기 사야 되죠. 또 태국 F-16 노후됐죠. 또 다른 전투기 사야 되죠. 그리고 이란 F-14 톰캣, 그리고 팬텀 있죠. 이것도 교체해야 되죠. 그리고 미얀마 JF-17 샀다가 이거 뭐 싫다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나라들에게 야, J-10C 사라, 라팔도 이겼어 라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를 들면 라팔쯤 되면 정말 뭐 이 전투기 중에서 거의 웰터급, 미들급에서 최강 복싱 선수로 보면 뭐 그런 사람 아니겠나.
뭐 제 수준에서는 과거 우리 어릴 때 정말 뭐 세계 최강의 복서라고 할 수 있는 슈거 레이 레너드 또는 마빈 해글러 뭐 이 정도가 라팔 정도 되겠죠. 그걸 무명의 복서가 케어시켜버렸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랑스럽겠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자, 이겁니다. 카이가 FA50 단좌형을 만들었어요. 좌석이 2개인데 쓰든 말든 좌석이 2개고, 그리고 그 후방석에도 조정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후방석 FA50 후방석에 타봤는데 조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조정하는 그 조정석을 하나 더 만드니까 그만큼 비용이 또 추가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앉을 만큼 그 조정 공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뭔가를 탑재를 못하죠. 그걸 이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1인승으로 만들고 이 조정석을 뒤로 약간 뒤로 미룬 겁니다. 그래서 기수 부분이 약간 커지는 거예요. 기수 부분이 약간 커지니까 여기다가 레이더를 조금 더 큰 레이더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더 성능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조정석 하나가 사라지는 만큼 연료를 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투 행동 반경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대지 타격 작전을 가성하면 28% 전투 행동 반경이 늘어나고, 공대공 전투하면 31%. 그러니까 뭐 한 100km에서 120-30km 정도 더 늘어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든다. 좀 만시지탄이 아닌가. 좀 미리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또 한 15년 전까지 계속 카이 관계자들 그때 뭐 견학가고 하면 이렇게 만나서 왜 이거 우리 인터넷에 그때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네임드 밀덕 중심으로 이 FA50을 단자형으로 해서 주력 전투기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이거 단자형 안 하냐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니까 그때 카이가 뭐라고 했냐. 아니 공군에서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완전히 민간 기업이라는 사고가 전혀 없는 거죠. 공군이 돈 주서 뭐 개발하라고 설계 변경 돈 주면 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하냐? 우리가 그걸 왜 하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뭐 공기업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팔리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네들 돈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했으면 우리 공군도 조금 더 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설계비 또 설계 변경해서 또 비용 개발비 또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하면 시장이 충분히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빨리 하길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습이 확대되면서 러시아군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무기는 판치르 방공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판치르 생산 공장이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생산 확대에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야전 방공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을 막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판치르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는 공장이 드론 공습을 받아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판치르 생산이 중단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를 겨냥해 모스크바 일대에 대한 드론 공습을 확대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5월 7일 야간에 여러 대의 드론이 툴라주에 있는 세글롭스키 발 공장에 날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글롭스키 발 공장은 우크라이나 수미주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데요. 이 공장은 판치르 시리즈의 최종 조립 공장으로 지난 3월 중순 크렘린의 지시에 따라 생산 라인 확장 공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4년 1월에도 이 공장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바 있었는데요.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던 당시 공습과 달리 이번 공습에서는 추가 건설된 생산동 건물이 피격돼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 성공에 따라 러시아군의 판치르 신규 생산과 인수는 상당 기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이 점점 강화되는 와중에 이를 막을 방공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파괴되면서 러시아군의 시름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날아가서 어느 공장을 때렸다. 어디까지?
자, 수미에서 400km 떨어져 있는 세글롭스크 발 공장인데, 자,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이제 판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 더 키워. 왜냐? 지금 뭐 서로 간에 아까 영국의 급조된 방공 시스템까지도 들여와야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지금 뭐 난타전 아닙니까? 그래서 판치르가 기관포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 하니까 판치르가 지금 뭐 드론 막는 데는 최고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치르 더 만들어 해서 판치르 만드는 회사의 공장을 증설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 공장을 찾아서 이걸 더 증설해 라고 지시를 하고 그 공장이 올 3월에 완공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월에 완공시켰어요. 이게 초록색 라인 안인데, 요거를 이 완공된 건물이 뭐냐, 새로 증축 완공된 건물이 뭐냐, 여기가 판치르 생산의 최종 조립 라인이에요. 최종 조립 라인.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를 때려서 이렇게 박살내버렸습니다. 반으로 쪼개버렸죠. 그러니까 최종 조립 라인이 쪼개졌으니까 판치를 생산 못하는 거죠, 지금. 이거 라인 복구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현장에서는 판치르가 박살이 날 텐데, 추가로 생산돼서 배치되는 이 판치르는 이제 상당 기간 스탑되게 됐다. 그러면 러시아군의 현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 동안. 라는 전과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